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11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수업의 핵심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죠.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 구조를 접하면서 각각의 자료 구조에서 중요한 연산들, 즉 삽입, 삭제, 그리고 특정 포지션이 주어질 때 해당 포지션에 접근하는 그런 연산들에 대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연산들과 더불어서 이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수업에서 중요시 되는 연산들이 지난 시간에 이진 탐색 트리를 통해서 봤던 탐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될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정렬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것으로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자료들을 살펴볼 때 많이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그 웹페이지 뷰에서 이제 리뷰 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혹은 출석부를 조회를 할 때 이름 순으로 살펴보는 등의 예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리뷰, 가격, 이름 등 정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값을 정렬 키라고 부릅니다. 이 정렬 키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그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예,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렬을 위한 주요 알고리즘을 총 6가지 배우게 될 텐데요. 기본 알고리즘 3개, 기본 정렬 알고리즘 3개와 그리고 고급 정렬 알고리즘 3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 정렬, 고급 정렬을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된 거냐면요. 이 기본 정렬 알고리즘은 단순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5의 n의 제곱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고급 정렬 알고리즘은 복잡하긴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이 앞서 배울 기본 정렬 알고리즘들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의 n 로그 n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시간에서는 기본 알고리즘 3개,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고급 알고리즘 3개, 병합 정렬, 퀵 정렬, 힙 정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정렬 방법은 선택 정렬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렬하고자 하는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죠. 다음과 같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타난 예와 똑같이 5, 3, 8, 4, 9, 1, 6, 2, 7과 같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서 맨 앞으로 옮겨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런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에 따로 정렬된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원래 있던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팝을 시켜서 여기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원소 1을 뽑아서 여기 빈 리스트에 어펜드. 이거 팝을 시켰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작은 원소를 뽑아서 여기다가 어펜드 이렇게 시켜주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한 것이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주어졌을 경우에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넣어주고 어펜드를 시켜주고 남아있는 원소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작은 원소를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또다시 어펜드를 시켜주는 과정을 원래 있던 리스트가 빌 때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리스트가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스탠다드한 선택 정렬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도 이 선택 정렬을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석적인 스탠다드한 선택 정렬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 없이, 새로운 메모리 없이 원래 주어진 리스트 내부에서 정렬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플레이스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라인 방식의 선택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남아있는 리스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원소의 자리 바꿈을 해줍니다. 예시를 볼까요? 아까와 똑같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으면 그렇죠. 여기 1이었죠. 이 리스트는 얘는 이 리스트의 맨 앞에 위치하겠죠. 가장 작은 원소니까요. 그래서 맨 앞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옮겨가는데 원래 맨 앞자리에 다른 원소가 있으니까 이 원소랑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5가 여기 오고 1이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렬된 상태니까 나머지 리스트에서 또 다시 최소값을 찾아줍니다. 최소값을 찾았더니 2죠. 얘는 이제 이 두 번째 자리에 와야 됩니다. 즉 남아있는 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와 자리 바꿈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2가 여기에 오고 원래 두 번째 자리에 있던 3이 여기 왔죠.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는 정렬되어 있는 원소들이므로 나머지 원소들에서 또 다시 최소값을 찾아주고 얘를 이제 이 세 번째 자리, 이 남아있는 부분의 첫 번째 자리인 얘와 자리 바꿈을 해줍니다. 그래서 3이 다시 여기로 오고 그다음에 원래 이 세 번째 자리에 있던 8이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나머지 또 부분에서 이제 네 번째 부분부터 나머지까지 최소값을 찾아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줄 텐데요. 여기서는 4가 최소값이고요. 얘가 네 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렬이 될 때까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선택 정렬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택 정렬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리스트 전체를 보고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원소부터 리스트를 보고 세 번째에서는 세 번째 원소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보는 것을 반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포문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 첫 번째 인덱스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게 될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까지 봐도 되는데 맨 마지막 두 개의 자리를 보는 것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ange n-1 혹은 n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A에서 I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는 이 리스트에서 최소값을 찾게 되죠. 정확하게는 최소값을 찾는다기보다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습니다.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이 주어진 보고 있는 해당 배열에서 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배열을 본다고 할 때는 여기 자리와 세 번째 배열을 본다고 할 때는 여기 자리. 그러니까 주어진 배열에서의 첫 번째 자리인 이 i와 이 미니멈의 인덱스를 j라고 할 때 이 j의 값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솔트를 구현한 부분에서는 먼저 인자로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그 배열, 그 리스트 A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했던 것 같이 포문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의 I부터 끝까지 보는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의 최소값이 인덱스다라고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의 I에서부터 끝까지 N까지가 되겠죠? 여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최소값보다 더 작은지를 살펴봐주고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최소값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는 값이 더 작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부분의 인덱스가 최소값의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보고자 하는 배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살펴봐서 최소값이 어디에 있는지, 최소값의 인덱스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미니멈의 인덱스를 찾고 나면 이 미니멈의 인덱스, 여기서는 J라고 봤지만 여기서 우리 구현한 알고리즘에서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 값이랑 I 인덱스에 위치한 값이랑 바꿔주죠. 그 자리 바꿈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스왑이라고 하는 언어로 말로 불립니다. 스왑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리스트 위치에 있는 값이랑 i 위치에 있는 값을 스왑을 해줍니다. 이 스왑하는 코드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어떤 값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앞에 저장한 이 temporary variable에 있던 값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i 위치에 있는 값과 이 리스트,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줄로 써주면은 이 스왑이 되는데요. 이걸 파이썬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한 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변수의 대입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줄에다가 써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써줄 수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의 역할은 스왑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정렬 알고리즘을 볼 때 이 자리 바꿈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구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루프가 이중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바깥 루트를 0부터 n-2까지 총 n-1번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안쪽 루프 얘는 i 플러스 1부터 n-1까지 총 n-1-i 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n-1-i가 0일 때부터 n-2일 때까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이제 빅 O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5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알고리즘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인풋이 어떻게 생겼든지 항상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정렬은 알고리즘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비교하거나 이동하는 그 횟수가, 연산의 횟수가 인풋에 관계없이 인풋의 길이에 따라 n에 따라서 미리 이렇게 동일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현한 선택 정렬이 예시로 다음의 그림과 같은 인풋을 가질 때 어떤 순서로 얘가 정렬이 되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렬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이 있을 때 선택 정렬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이 배열을 볼 때 최소값을 찾아줍니다. 이었죠. 얘와 이렇게 첫 번째 자리와 스왑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하나 보면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값은 두 번째 자리와 바꿔줬죠. 다음도 지금 최소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4로 최소값이 나왔는데요. 얘를 이렇게 스왑을 해주고 이 5부터 시작하는 이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아줬어요. 그대로 있죠. 최소값을 찾아줍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요. 그리고 이 최소값을 이 6번째 자리하고 바꿔주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 리스트 인덱스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리스트 인덱스를 첫 번째로 잡아주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더 작은 값이 있을 경우에 바꿔줍니다. 빨간색을. 그래서 이 남은 배열에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리스트 인덱스를 찾아서, 그러니까 미니멈 밸류를 갖는 포지셔널을 찾아서 그 자리의 값과 그리고 그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i와 자리 바꿈을 해주는 것을 이제 주어진 배열의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솔팅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택 정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정렬 방법은 삽입 정렬입니다. 이 정렬 방법은 이 리스트의 앞에서부터 원소들을 차례대로 봐줄 건데요. 읽어가면서 읽는 부분에 그 원소 부분에 앞부분이 정렬된 상태가 되도록 지금 읽고 있는 그 원소를 그 앞부분에다가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앞부분에다가 끼워주는 거, 삽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렬의 이름은 삽입 정렬입니다. 앞부분에서 봤던 선택 정렬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리스트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선택 정렬이었고요. 여기서는 이 리스트 앞부분부터 원소들을 차례로 보는데 그 원소들을 앞부분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원소를 보게 될 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지금 네 번째 부분의 원소를 읽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예시로 해서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의 앞부분이 정렬이 된 부분이 되도록 현재 있는 4를 적당한 위치에 삽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넣어줘야 될까요? 네, 그렇죠. 3과 이 5 사이에 4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끼워 넣어주면서 인서트 시키면서 이제 뒤에 있는 이 5나 8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첫 원소부터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선택 정렬에서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생긴 예시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원소부터 읽어가면서 정렬을 시켜줄게요. 원소가 하나인 상태, 그는 그 자체로 정렬된 상태이니까 첫 번째 원소를 보는 것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를 보는데요. 이 두 번째 원소를 포함한 이 앞부분이 정렬된 상태가 되게 하려면 이 3을 5 앞으로 삽입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삽입을 적절한 위치에 시켜주고 5를 뒤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8을 보는데요. 얘는 지금 8을 포함하여 이 앞부분이 정렬된 상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8이 그러려면 어떤 위치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그냥 바로 제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네 번째 원소를 보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원소를 보는데 이 부분이 정렬된 상태가 되게 하려면 얘를 여기에다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4가 여기 들어가고 5와 8이 이렇게 밀려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렬된 부분이고요. 이제 9를 보는데 9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렬된 상태가 되게 하려면 9를 제 자리에다 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보면서 이 원소 자리를 포함한 앞부분들이 모두 다 정렬된 상태가 되도록 각각의 원소들을 보고 있는 현재 원소들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것이 이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포문을 통해서 각 원소를 이제 처음부터 사례로 살피겠죠. 처음부터 차례로 살피는데 이 인덱스를 이제 0부터 해줘도 되지만 첫 번째 원소를 볼 때는 아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봤죠. 그래서 여기 포문에서는 이 원소 첫 번째 원소를 이제 1부터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원소부터 그러니까 인덱스를 1부터 n-1까지 마지막 인덱스까지 이렇게 돌려줘도 됩니다. 0부터 -1까지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포문 안에서 각각 이 원소를 잡습니다. i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for의 각 원소에서 첫 번째로 각 원소의 삽입 위치를 찾아주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찾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넣으면서 이제 뒤에 있는 넣고 삽입을 하면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려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구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4가 들어가는 위치를 찾는 건데요.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됩니다. 이 4를 읽기 전에 이전에 있던 작업을 통해서 이 4 앞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는 말은 이 정렬되어 있는 이 뒷부분부터 하나하나 이 4와 비교를 해주면서 비교하는 위치에 있는 원소가 이 현재 원소보다 4보다 크면은 그 자리에 있는 원소를 하나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4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봤는데 얘보다 4보다 작으니까 얘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의 위치에 이제 4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구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를 보고 있는데 이 4의 바로 앞부분 인덱스에 있는 이 자리부터 이 4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인덱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교하고자 하는 인덱스는 i-1이죠. 그래서 이 j를 이제 하나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줄 건데요. 이 j가 0보다 작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j의 위치에 있는 그 원소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값보다 여기 키라고 저장을 해둔 이 값보다 더 작게 되면은 그때 이 while문을 끝내고 이렇게 끝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밀어주고 j를 하나하나씩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인덱스, 비교했던 그 인덱스에 위치한 부분에다가 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이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될 수 있고요. 얘를 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를 보는데 하나하나씩 밀어주고 5의 자리에다 끼워 넣어주는 거죠. 15를 보는데 앞에서부터 뒤에서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밀어주면서 끼워주고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보다가 비교를 해주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끼워 넣어주는 것이죠. 뒤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얘보다 2보다 크면은 하나 밀어주고
미는 작업이 끝나는 위치에다가 2를 삽입을 해준 거죠.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하나 원소를 보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 뒤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비교해 주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보고 있는 원소를 삽입을 해주는 것이 이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의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이 선택 정렬과 달리 이 삽입 정렬의 복잡도는 얘는 이 입력 자료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먼저 입력 자료가 정렬되어 있는 경우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렬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시부터 봐보도록 하죠. 바로 비교하자마자 그 자료에 다시 넣어주죠.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부분은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구현했던 그 알고리즘에서 내부 루프인 while문을 한 번만에 브릭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에서도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만 본 채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경우는 최선의 경우가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는 이 while문을 한 번만 돌리게 되기 때문에 이 바깥 루프의 숫자, 각각의 원소를 보는 개수만 생각을 해주면 되어서 5의 n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풋이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7, 6, 5, 4, 3, 2, 1 이러한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내부 while문을 실행을 할 때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줄 때 이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부터 첫 번째 원소까지 비교해 주겠죠. 그래서 외부 루프문의 인덱스 i에 대해서 이 내부의 while문 부분이 i번 시행이 됩니다. while문이 i번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니까 원소끼리 비교해주는 횟수는 i가 1에서 n-1까지 다음과 같이 비교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이동하는 부분, 즉 값을 대입하는 부분이 이만큼 일어나서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 연산의 이러한 특징, 즉 원소의 이동이, 그러니까 원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많다는 특징 때문에 이런 삽입 연산은 이 데이터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원소들이 이렇게 대부분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동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기본 정렬 방법은 버블 정렬입니다. 이 정렬 방법은 앞에서부터 이웃한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비교를 해서 인접한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한 다음에 이제 크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작으면 서로 스왑해주는, 서로 자리 바꿈을 해주는 것을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고 교환을 하는 과정을 이 리스트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이렇게 인접한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한 번 수행한 것을 스캔이 한 번 끝났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하는 과정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번 끝내고 나면은 이 현재 보고 있는 그 리스트에 가장 큰 값이 가장 오른쪽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스캔을 반복을 하고 나면은 주어진 리스트에서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인접한 원소 두 개씩 비교 교환하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가장 큰 값이 가장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정렬된 상태이니까 이 앞부분부터 똑같이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남은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두 개씩 비교 교환을 해주는 과정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나면은 이 남은 부분의 가장 큰 원소, 얘가 해당 배열의 해당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얘에 대해서 또 다시 스캔을 해주고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이 마지막에 오고 또 얘에 대해서 스캔을 해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모든 원소가 정렬될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종료가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인접한 원소를 계속해서 수업을 해주는 과정이 마치 이걸 살펴보면은 버블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양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얘의 이름을 버블 정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구현에 앞서서 먼저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왼쪽 끝부터 이제 인접한 원소를 두 개씩 비교해서 계속해서 자리 바꿈을 해줍니다. 이제 자리 바꿈을 해줬더니 이제 가장 큰 원소가 52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죠. 이것을 또 나머지 리스트에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장 큰 원소를 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버블이 보글보글 끓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버블 정렬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딱 설명한 것만 가지고 설명한 것을 토대로 구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리스트에서 이제 앞부분부터 뒤에 부분까지 시작을 해서 이제 두 개씩 원소를 두 개씩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리 바꿈을 해주는 거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리스트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리스트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을 제외한 리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마지막을 제외한 리스트를 보고 얘의 마지막을 제외한 리스트를 또 다음에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인덱스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 인덱스만 계속해서 변화를 해줍니다. 첫 번째 보는 이 배열은 마지막 리스트가 -n-1이었죠. 두 번째 보는 이 배열은 다음 그 바로 직전
n-2까지 n-2까지 보고 얘는 n-3까지 보고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가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를 이제 i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포문을 먼저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의 첫 번째 부분부터 이 I 부분까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보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부터 이 첫 번째 인덱스부터 이렇게 인덱스 1, 0과 1 사이에 있는 애를 비교를 해주고 1과 2 사이에 있는 애를 비교해주고 2와 3 자리에 있는 애를 비교해주고 얘를 i-1부터 i까지 이렇게 비교해주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이 값의 첫 번째 얘를 이제 j로 해주고 얘를 j 플러스 1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 i가 0부터 j로 하죠. j가 0부터 i-1까지가 되죠. 그래서 이 포문 안쪽 포문은 j가 0부터 i-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 A, J의 원소와 여기에 있는 A, J 플러스 1의 원소를 비교를 해줘서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더 크면 그러면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스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선택적 기억 볼 때 스왑은 다음과 같이 파이썬에서 화출로 이렇게 구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스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구현을 하면은 버블 정렬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은 만약에 배열이 모두 혹은 중간까지라도 정렬된 상태일 때 자리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이 포문을 그리고 또 포문 안에서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무의미한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리 바꿈을 할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 포문을 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에 하나의 장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개선된 코드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내부 루프가 순환을 하기 전에 이 swapped라고 하는 변수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내부 루프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이 스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이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스왑을 이제 true라고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내부 while문 안에서 교환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스왑이 되지 않았다. 이 스왑드가 true로 바뀌지 않았다. 그 말뜻은 이 해당 부분이 이미 다 정렬이 된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정렬이 이미 됐는데 이 부분이 정렬이 됐는데 얘의 배열 부분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외부 루프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서 알고리즘을 종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그와 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봐보도록 할까요?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리 바꿈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while문을 또 돌려요. for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여기서 일어나죠.
한번 스캔할 때마다 이제 보고 있는 해당 배열에서 가장 큰 부분이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스왑이 한 번도 안 일어났죠. 스왑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보는 과정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루프 부분을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 안에서 스왑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포문을 그대로 나와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미한 순환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것이 바로 이제 버블 솔트입니다. 네, 이 버블 정렬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경우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렬되어 있으면은 이제 포문 안에 내부 Y문 안에서 내부 포문 안에서 수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제 바깥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 포문을 한 번만 돌리는데 내부 포문 안에서는 돌아가면서 n-1번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가 n-1번 일어나는 5의 n의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수업들을 통해서 반복문을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내부 외부 반복문을 모두 돌리는 경우, 그러면은 내부 외부 반복문의 실행 횟수인 다음만큼 이제 비교를 하겠죠.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에 는 다음만큼 비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매번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마다 이제 원소의 자리 바꿈을 해줄 테니까 이제 원소의 자리 바꿈을 해줌으로써 대입을 하는 그 횟수만큼이 이 알고리즘 복잡도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대입이 3번 일어나는 거, 3줄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선택 정렬할 때 봤죠. 그래서 대입이 3번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포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이 포문의 횟수인 여기서 나타나는 이만큼을 곱해주면은 이제 이동, 대입의 횟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5의 n 제곱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5의 n 제곱의 복잡도를 갖게 되고요. 평균적인 경우에도 5의 n 제곱의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이 버블 정렬 보셨다시피 이제 원소끼리 자리 교환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원소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그러니까 비교하는 과정이랑 대입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소를 이동하는 그 과정을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과정을 비교를 할 때 단순히 비교하는 작업보다는 이 이동하는 작업이 컴퓨터에서 소요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못하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3가지 기본 정렬에 대해서 이제 선택 정렬과 삽입 정렬, 이 버블 정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5의 n 제곱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보다 더 효율적인 나머지 고급 정렬 방법 3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